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담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1번은 북극 거버넌스의 중요성으로 제가 클라이밋을 맡고 있는 제가 발표하도록 할 거고요. 발제 2번째는 저희가 직접 만든 정책 제안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ACT 팀에서 액션을 맡고 있는 수아님께서 이 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인데 저희 패들렛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내용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토론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것은 저희 투게더를 맡고 있는 우영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북극 거버넌스의 중요성인데요. 잠시만요. 네, 먼저 북극의 전 지구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은 기후위기의 전초기지이자 또 지구 전체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 축인데요.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극단적으로 한 지역에 있었던 빙하가 모조리 녹아버린 그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에는 총 2개의 극지방이 존재하는데 그중 북쪽에 위치한 북극에 빙하가 이렇게 녹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극은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해빙이 녹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연안 도시에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트기류와 해류 변화도 동반할 수 있어서 이는 저희 이상기후와도 연결되게 되는데요. 올 여름에 그렇게 고온이 나타났던 것도 또 가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이상기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류와 또 대기 순환의 변화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변화는 북극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 지구의 문제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북극의 위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극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북극의 해빙의 면적과 두께가 감소하는 속도는 1979년과 대비했을 때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당연히 붕괴되고 있고요. 또 북극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 북극곰이나 바닥코끼리 모두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석 연료가 더욱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또 해양으로 운송되는 다양한 선박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발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점점 국가 간으로 오가는 선박이나 아니면 항공기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석탄, 석유, 또 화석연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항로 같은 경우도 북극을 배가 직접 항해하는 것이다 보니 블랙 카본이나 아니면 다양한 대기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이 더 이상 인류의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북극이 인류의 보호구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 지구 상에서의 이제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는데 당연히 북극은 춥고 또 극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의 기온을 낮춰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지구온난화와 또 다양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북극이 인류의 보호구역이 될 수 없다. 북극조차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인데요. 북극은 다자간 협력의 장이지만 현재 규율과 책임은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 북극 이사회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북극 이사회는 북극의 문제를 논의하는 주요 국제기구입니다. 총 8개 회원국이 있는데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회원국 8개가 다 적혀 있는데요. 이 회원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통점은 바로 이 8개 회원국 모두 북극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권에 본인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사실 북극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중위도에 위치하는 국가죠. 따라서 비북극 국가이지만 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등 다양한 옵서버 국가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북극 거버넌스에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극 이사회 활동 같은 경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같은
비북극 국가가 참여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극 자원 개발과 또 항로 이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현재 지정학적 분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열렸던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2050 북극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제로 정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고 또 북극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정말 다양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개 포스트잇은 북극과 인간의 생태적 공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북극의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도 있었는데요. 북극항로 개척하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의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액션을 맡고 있는 수아님께서 저희가 만든 정책 제안서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저희의 제안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액트플러스에서 액션 A를 맡고 있는 이수아입니다. 앞서서 너무 서현님께서 발제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발제를 잘할 수 있을지 약간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두 번째 발제 세션에서는 북극 환경 변화의 심각성 및 범지구력 파급력에 따른 북극 정책 개선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법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파트 1, 파트 2로 나눠가지고 정책 개선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파트 1은 극지활동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지활동진흥법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파트 2는 지금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이제부터 북극항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북극항로법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찾아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EIA 제도의 도입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와 그리고 탄소 배출 보고 및 저감관리 계획 제도 등에 대해서 법안 제안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파트 1으로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극지활동진흥법은 주로 국지의 활동 진흥과 계획, 개발, 탐사, 활용에 초점을 둔 법률로 극지 연구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환경 보전, 활동 제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서 남극 생태계 보호와 오염 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북극 관련 법제는 단순한 진흥 중심에서 벗어나서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 탐사와 연구 활동이 남극 조약 체제 및 환경 영향 평가 의무 등 국제적 환경 기준과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지활동진흥법의 제1조 목적을 보자면, 목적을 봤을 때 극지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극지활동 육성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국지활동진흥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극지활동진흥법의 제14조가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항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항 원래는 이제 극지 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 환경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극지에서 행해지는 극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 2항으로 극지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2항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극지 활동을 할 때는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제안서는 이제 극지활동진흥법의 시행령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명령인데요. 몇 조로 신설할지는 몰라가지고 일단 제0조라고 정하긴 했는데 제 땡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환경영향 평가서를 얼마나 자세하게 적을 것인가 이의 내용적인 측면 또는 약간 절차적인 측면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따온 법률이라서 되게 완성도가 높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극지활동진흥법의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과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지와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포함한다라고 넣어서 이 극지 활동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는요. 북극항로 개발 관련 법률들을 저희가 좀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한 개별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기존의 극지활동법이 지향하는 탐사, 연구 중심의 진흥체계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의 법적 근거를 극지활동진흥법에다가 두기보다는 현재 계류 중인 특별 법안을 기반으로 검토 제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지금의 제안서는 현재 계류 법안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이용 시의 국제규범을 반영한 안전, 환경, 정보 책임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UNCLOS 제234조, MIO 폴라코드 및 2013년 아틱 해양 오염 대비 협정 등 주요 국제규범을 국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관리 수준을 국제적 이행 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법 제1조의 목적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봤을 때는 나아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끝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북극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넣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현행법은 북극해 이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국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북극항로 개발이 기후변화, 해빙 감소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생태계 지속 가능성 확보가 국제적 책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의 목적에 북극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이 개발 중심에서 경제,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극항로법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2항의 제3조를 신설하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넣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3번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넣어야 된다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및 북극권에서의 개발, 탐사 활동은 해빙 감소와 생태계 교란 등을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북극 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극 항로 개발과 각종 인프라 건설 시 사업 착수 전에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 활동이 과학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항로법에서 환경 연료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제한 내용은 북극항로를 이제 쓸 선박에서는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제한의 내용인데요. 특히 현행 특별 법안은 북극항로 이용 확대와 물류 거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북극해의 생태적 취약성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때 친환경 해운 규제 체제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특히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북극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블랙카본 배출을 통해 해빙 반사율 감소 및 기후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환경연료 사용 의무를 명문함으로써 북극 항로 개발이 단순한 물류 경제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으로 발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탄소 배출 보고 및 저감 관리와 관련하여서 신설 규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극항로 이용 선박의 탄소 배출은 해빙 감소와 플랫 카본 확산을 가속화하여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중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감축 전략에 부합하는 탄소 배출 보고 및 저감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별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항로 개발이 단순한 해상 운송을 넘어 기후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국가 정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는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는 먼저 ACT 플러스의 투게더 T를 맡은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패들렛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 화면 공유로 해서 그 패들렛 QR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 QR로 들어가셔서 북극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그 외에 북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적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정책에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지금 정부가 하는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QR코드를 한번 화면에 나타날 건데 그러면 그 QR코드를 촬영해서 그 패들렛에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QR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QR으로 들어가시면 패들렛에 의견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적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 몰랐는데요. 이번에 북극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그 패들렛을 다 작성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천천히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담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을 작성하면서 저 또한 북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북극 기후변화 그리고 저희 ACT 플러스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